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배고파서 지렁이를 먹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언니 이게 머리 위 잔등이 올라서니까 저를 베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갚는 거는 춘실이 형님하고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양강도 해산 보이부에서 제가 언니를 보았어요. 근데 보이부에서 제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다 검사를 해요. 몸 검사하고 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바지를 한국에서 입고 오는 남조선 바지라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는 자리에서 저 보는 앞에서 가일로 다 찢어버려요. 네, 다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남들이 해수해놨던 그 바지를 맞지도 않는 바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북송을 당하다 보니까 왜 또 넘어갔다가 왔는가고 막 때리고 막 말도 할 새가 없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맞고 피가 터진 상태에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앉아서 지금 자야 되겠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때 양말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 짝이지만은 이거 신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한 짝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양말을 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줬다는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처지가 만참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말을 신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말을 꼭 주인을 찾아줘야 됐다고 둘러보니까 양말은 다 신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양말을 한 짝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을 보니까 짝짝이에요. 그래서 수실 언니한테 언니 이 양말 밤새 잘 신었다 고맙다고 주니까 언니가 바로 그 양말을 저 머리를 치면서 야, 그 양말 한 짝이 뭐가 그리 고마워? 이 추운데 네가 그거 하나라도 따뜻하게 신으라고 준 건데 뭐가 그게 그리 고마운 거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신으라고. 그 한 짝을 제가 신을 수가 없어요. 왜? 언니도 팔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다 피가 나오고 있고 시퍼렇게. 그래서 그 양말로 인해서 제가 언니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그 감옥에 있었어요. 와. 세상에. 컴컴한 밤에 이렇게 방에 끌려 들어왔는데 불도 없어요. 껌껌한 방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보이는 게 코피 터져서 얼굴이 시뻘겋게 다 그냥 피투성해 했는데 발은 때가 새까만데 그냥 발도 펴지도 못하고 너무 발 시려니까 꼬부리고 이렇게 해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살이라도 쪘죠. 만 뼈에 가죽만 씌워져가지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막 공포에 막 떨리고 막 그러니까 애가 앉을 자리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양말 하나 벗어서 그냥 줬지. 이거라도 신고 자거라 그래서 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줘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양말을 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 고마워요. 그래서 얘가 그 양말짝으로 그냥 머리를 빡 치면서 그거 고맙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너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해야지 그거 하나 고맙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4월 달인데 냉방이다 못해요. 막 그냥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한 18평 되는데 30명 가둬놨어요. 뭐 바닥은 뭐예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예?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춥잖아요. 아직 북한 상황. 춥다는 건 말할 수도 거기에 춥다고 말하면 벌써 죽은 거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제 온기로 그냥 콘크리트 바닥을 조금씩 데워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매 맞았고 바로 그 허실에 들어오면 자리 내주는 것도 서로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다 자기가 궁뎅이 그 온도로 다 데워놓은 거기 때문에 막 그런 속에서 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냥. 허정실 씨 어쩌다가 두 번이나 북송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육군단에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엄마는 이민반장을 하고 저는 그때 당시 라난기계전문학교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대되면서 고난 시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가 배를 tas어요. 근데 오빠가 뜻하지 않게 배 전환 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소식 듣고 뇌졸중이 왔거든. 오빠는 오빠는 시신 없이 저희 오빠 시신은 없어요. 없이 그냥 오빠가 배 전환당했다고 소식만 들어서 아빠가 그 산에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엄마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빠 병수발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저는 또 몸이 너무 약해서 림파결핵을 앓았어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계속 한꺼번에 겹쳐서 온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안 좋은 일의 강도가 이게 엄청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장사를 해보겠다고 아유. 요구를 했지요. 제가 남들처럼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그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장사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지만은 그 길이 꽃제비 생활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집도 못 들어가고 계속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다가오는 아줌마가 권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담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겠으니까 저희 따라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따라 나서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일행하고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무산 상봉으로 해서 그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무산에서 그 연변지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두만강 연선까지 내려선 거예요. 그래 연선에 내려서 가지고서리 그 아줌마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중국이니까 저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 중국으로 넘어선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물에 들어서라고 해서 저희들은 물에 들어섰는데 신발하고 바지를 다 걷어 올리라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강에 들어섰거든요. 그래 막 근데 가운데쯤 들어섰는데 그 브로커가 이제 뒤에서 소리가 나고 이러면 무조건 앞으로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고 뛰려고 탁 하는데 아닌 게라 그 순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연선 지키는 순찰대가 있어요. 그 순찰대가 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뚝 섰는데 브로커가 뛰라고 해서 막 앞으로 뛰는데 그 소리에 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소리 나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에 나도 툭 섰지만은 아 하고 소리를 툭 보니까 사람 하나 흘러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저 일행이지요. 여자분이에요? 예, 여자예요. 24살. 아유. 엄마 너무 나이가 어리다. 방직하는 회사가 있어요. 피복 회사. 거기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중국 사장하고 한국 사장님이 둘이 사업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분이 저와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저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서 같이 일하는 중국 아줌마들이 그걸 쌤을 낸 거예요. 예, 저기 북조선 아줌마인데 왜 저렇게 돈도 저기 챙겨주고 저렇게 하지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공안국에서 온 거지요, 저를 잡으러.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북송된 거예요. 아유. 아, 사실은 뭐 북송되는 건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네, 단련대 첫 들어갔을 때 진짜 몸이 너무 쇠약했어요.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금방 파라티푸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걸린 거예요. 이 파라티푸스 병이 열 나고 설사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 앓는데 거기에서 밥이 들어오면 내가 안 먹는 밥을 그 옆에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 쟤는 밥을 못 먹는데 제 밥을 내가 먹어야 돼. 서로 기싸움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자기네가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걸 순실 언니가 옆에서 너네 진짜 너무하다면서. 그러니까 밥이 척 들어오면 내 밥을 먼저 우선 챙겨놓는 거예요. 예, 먼저 챙겨놓고 그리고 언니 순번이 오면 자기 밥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날 보고 막 그 숟가락 요만한 숟가락을 들고 날 보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아야지. 네가 여기서 죽자고 여기로 왔는가 하고. 너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네 살아라. 이거 먹고 토해도 좋으니까 네 꼭 먹어라. 먹으면 그 자리에서 토해요. 그런데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언니가 저 옆에 오더니 비닐봉투에서 요만한 걸 꺼내는 거예요. 막 꺼내서 막 풀어서 정신아 이거 빨리 얼른 입에다 이거 넣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고기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세 쪽을 정신없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고소하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먹었어요. 진짜 거짓말 같았어요.
언니한테 제가 다가가서 언니야 고마워 할 정도로 제가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고기는 뭔 고기냐면 제가 그 부업반에서 나가서 이렇게 농사를 해요. 그 강냉이 밭을 막 이렇게 풀이 막 이만한데 풀을 막 뽑으래서 뽑는데 뱀이 시커먼 뱀이 쑥 지나가는데 그때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호미자루로 그냥 그 뱀 대가리를 꽉 눌러가지고 그걸 그냥 모가지를 딱 손으로 잡아서 비닐봉지다 그냥 대충 싸가서 꾹 매갖고 배 안에 감췄어요. 배 안에 감춰갖고 다 같이 줄 서서 단련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뱀이 부시락부시락하고 자꾸 소리 나니까 이거를 마다라스 밑에 매트리스 밑에다 감춰놨어요.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그걸 보려고 보니까 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 찾느라고 밤새고 나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먹으려고 찾는 거예요. 되나요? 아유, 근데 그 뱀이 없어진 거야. 근데 아침에 부를 때는 식당 근무가 얼마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보니까 그 강내대를 부를 때 그 집혔는데 뱀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뱀이로구나. 내다 뛰어나가서 둘이 말하지 말라 쉬다고 그거를 그냥 뱀 깍대기를 그냥 대가리 짚고 깍대기 싹 칼로 오려서 쫙 삐껴갖고 그 불삽에다 고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그 세조박쥐 남은 거를 그 식당 가면 간 아주 나쁘냐 그거 가지고 다 먹어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는 4조박을 주는 거예요. 한 8조박 줬지. 그래서 내가 4조박 먹고 그 나머지를 저희 집에 저대 갖다 다 주고 가는 거야. 왜 순실이 형이 3개 먹고 4개 주지 그랬어요? 근데 2개는 그냥 껄떡 먹었는데 3개부터는 뱀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조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귀한 진짜. 거잖아요 그때는. 예.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주면서 그냥 고기라고 줬는데 얘가 잘 먹는 거예요. 무슨 고기라도 나도 몰라고도 먹는 거야. 그래서 줬는데 며칠 있다 언니 그게 무슨 고기일까 해서 뱀고기 아까 어머나 뱀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나 그거 먹고 힘냈어요. 막 그러는 거야 막. 제 기가 차지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뱀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 먹고서리 일단은 조금 기력을 찾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밤에 잘 때는 춥고 이러면 저한테 옷을 벗어서 저를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저는 또 그거 계속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잠들기 시작하면 또 언니한테 갖다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거기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감옥에서 제가 반장할 정도로 이렇게 사나운 여자였어요. 근데 반장은 못했는데 그 반장까지 내가 깔고 틀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까 밥 먹는 소리를 했잖아요. 밥 먹는 소리를 얘가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면 밥이 아니에요. 통강냉이 알 입을 소다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틱 부르고 껍데기까지 있는 거 그걸 30알씩 줘요. 그러면 손도 못 씻고 되게 꾹지 같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그걸 받아가지면요. 얘는 이렇게 밥을 잡았는데 떼국을 물이 질질질질 흘러나와요. 이걸 찍고 언니야 나 진짜 못 먹겠어 이걸 반장이 딱 보고 야 거기 뒤로 넘기라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왜 먹어야 돼 이거 한 잡고야 그러면 얘가 한두 알 먹고 나머지는 언니 먹으라고 그래도 몰래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막 그러면 그 사실 병 이름도 사실 저 낯설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무슨 병? 파라티푸스비요. 근데 그거 전염될까 봐 무섭진 않았어요? 전염되거나 말거나 한 호실에 다 몰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퍼지면 꼭 그 다음 달에 한 서너 명씩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바지가 다 찢어진 거 막 주머니 다 따간 거 이런 바지 입혀서 들여보냈는데 설사를 하니까 막 그 묻었지. 바깥에 화장실에도 안 내보내지. 그래서 제가 매를 엄청 맞았어요. 거기서 얘 화장실 내보내느라고 선생님 얘 병 걸렸는데 설사하는데 한 번만 내보내주세요. 한 번만 내보내주세요. 비는데 내가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순실 언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진짜 죽었어요. 사실 순실 형님 여장분진 알고 있었는데 와 정말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신 정말 진정한 여장분진. 진짜 확실히 의리는 넘치십니다. 의리. 단련대가 해산에 저희 쪽에 있단 말이에요. 밀수꾼들이 단련대 갔다 오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해산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아니까 이불도 갖다 주고 가족이 들어갔다고 하면 도시락도 매일
꼭 갖다 줘야 돼요. 아. 거기서 나오는 게 통강냉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을 봤을 때는 집이 해산이 없으니까. 아니고 저 앞지대잖아요.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단련돼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나 여기 와서 지금 처음 아. 너무 가슴 아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말씀해 주시는 상황들이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인데 또 같은 처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수실 형님도. 근데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나서서 잘 해주냐면 그 온화한 호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몽땅 다 뚫어내갖고 비가 쫙 오는 밤에 바깥에가 다 내쫓아서 그냥 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래요.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 앞으로 뭐가 지나가는 줄 알아요?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이 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지렁이가 그러니까. 한 이만한 게 한 뼘 되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진짜 막 눈에서 빛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누워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명란 창란젓 훑듯이 쫙 훑어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에 반장한테 들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매는 맞는데 이걸 씹어 삼켜야지. 매 맞으면서도 잭 쓰라라고 막 그러면서 먹는데 얘가 딱 보더니 나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매 맞는데 내 잔등에 올라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얘 엄청 또 매 맞았어요 둘이. 그 대신 매 맞으려고? 얘 대신 맞는다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진짜 내가 매 맞을 때 저렇게 몸으로 덮어주는 애는 난 처음 봤다 하고. 왜 무슨 마음으로 위에 가서 매를 대신 맞았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양말을 건네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말에 대한 그 고마움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저도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맞는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잘못했다는 소리 하면 덜 맞겠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언니야 잘못했다고 말해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배고파서 지렁이를 먹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언니 이게 머리 여기 잔등이 올라서니까 저를 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밥 타서 먹이는 거밖에 없었고 화장실 내보내느라고 내가 매 맞으면서 내보내주고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어도 내 몸 하나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기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나 같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 지금 수시연도 정말 둘이 별 얘기 다 들어도 나 진짜 이런 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진짜. 그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지 않아요. 가서 격투 뺏겨가지고 그래서 저희 뒤에 머리 뒤통수 보면 이렇게 막 혹같이 올라왔어요. 깨미지 못하고 상처가 아물어져가지고 매일 피를 보면서 매 맞으니까 진짜 매 맞던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맞아 무서워요. 이게 막. 언니 여기 사실은 다 이게 됐어요. 뒤에 여기 자리 보면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하고 발도 다 뒤져놨어요. 여기 근데. 팔에 코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이게 살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국이 이게 염장 시래기가 들어와요. 맞아. 그 염장 시래기를 걸어서 이 수실은 이 바닥에다가 막 덮어졌어요. 막으라고. 아니, 저 들으면서 지금 계속 반성하고 있는 게 저도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중국 도문에서부터 같이 북한까지 나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도 겨울에 잡혔는데 춥다고 옷을 주셨거든요. 근데 북한 감옥에 나갔는데 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실 장염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병도 아닌데 그 감옥 안에서는 전염병이어서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옷을 주셨던 분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러도 못 나요. 좀 자기를 햇빛에 데리고 나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제가 손을
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얘기 들으면서 계속 그분이 과연 아직 살아 있을지 지금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분한테. 언니가 단련대에서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가고 그리고 저는 청진으로 이관돼서 다른 교도소로 간 거지. 교도소로 또 옮겨간 거예요? 그때 정실이가 헤어지기 전에 그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련대에서 언니 내가 해산 장마당에 나가면 장마당 할머니 고깃국밥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국물이라도 고깃국물이라도 얻어서 먹이겠으니까 언니 꼭 나오면 그 장마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내가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할머니 대해서 물어보니까 중국에 갔을 거라고 한동안 안 보인다고 그게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 네. 저 그리운 마음에 그 장에 갖고 예. 장마당 갔더니 예. 국밥집 할머니는 찾아갔는데 네. 없었다. 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황영실 씨는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네, 저는 언니가 나간 이후에 제가 몸이 조금 추스려져가지고 청진에서 데리러 와서 저는 청진으로 네. 가게 다시 가서 거기서 제가 북송된 거죠. 저기 교도소로 갔어요. 한국에 2007년도에 입국했어요. 3년 동안 그냥 무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TV를 봤는데 순실 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실 언니인지 뭔지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피부도 좋아지고 네. 너무 살도 찌고 너무 바뀐 거예요. 변화됐는데 목소리만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저랬구나. 예, 그 목소리를 꼭 찾아야 되겠다고 계속 찾으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연락을 한 뭐라고 거죠. 했어요, 연락? 전화를 해서 제가 정실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언니가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다가 지렁이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알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보니까 친구 추가 들어왔는데 나는 북한 친구들은 다 눌러줘요. 예, 다 눌러주는데 언니 지렁이 먹다 매 맞은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누구야? 그래서 그다음에 만나자 해갖고 내 전화번호를 줬어요. 예, 그렇게 하고서 만났는데 정말 아니 듣는 사이는 지금 듣는데 막 진짜 내 피만 안 섞였지 정말 가족 상봉 내 가족 상봉 됐어요. 진짜 내 엄마를 만난 듯이 내 동생을 만난 듯이 가족 만난 것처럼 아주 상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생각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진짜 먹느라 우는지 부둥켜하고 몰라요. 너무 울었어요. 만나자마자 울었어, 뭐라고 진짜. 했어요? 언니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제가 언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하니까 제가 10년 동안 고기만 너무 먹었대요. 뭐라고요? 10년 동안 고기만 먹어서 아, 살이 이게 추가 쪘대요. 대화가? 네.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아니 고기 먹어서 살이 쪘다니까 다행인데 그다음부터 붙들고 서서 막 울고. 아유. 근데 고기 소리가 또 뜻이 있는 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네. 때 내가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정실아 고기 씹을 때는 이렇게 잘근잘근 짤깃짤깃 하겠지. 이걸 해서 언니 내가 바깥에 나가면 고깃국 한 사발 줄게. 이것이 늘 고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만나자마자 고깃집에 얘가 데려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만났으니까 가자마자요 고기를 나 진짜 10년 동안 고기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생각하면서 고기를 엄청 먹은 거예요. 4인분 먹었어 내가 혼자. 고기를 4인분 먹으면서 막 울은 거야 내가 막. 저기 정신아 우리 실컷 죄송한데 먹자. 순실이 형. 제발요. 순실이 형 잠깐만 저 울리려면 울리고 웃기려면 웃기고 한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는 게 너무 슬픈데. 고기를 먹고 이제 배가 불렀다 나가야지 하면서 우리 남편도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보고 손짓을 했어요. 빨리 가서 계산해라 했더니 어느새 나가서 얘가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 내가 언니에게 평생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오늘이야. 장마당에서 외상으로 한 그릇 주겠다는 거 오늘 여기서 고기 사 먹였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갔는데요. 사실 정실이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고 네. 우리 집에 해놓은 거 더 많아요. 얘네 집에 가니까 그냥 이불장은 그냥 책장 놓은 거 끝이에요. 거기서 뒤지고 하면서 양말이요 외투요. 내가 얘 거 외투를 입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맞겠습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거. 내가 88을 입어요. 544 사이즈로 꺼내놓고 언니야 내가 뭐 감옥에서 언니 거 얻어 입던 생각해서 언니 주려고 꺼냈어 하면서 빨간 외투를 꺼내주는데 내가 입지도 못해요. 그 맞지도 않는 걸 막 담요랑 싹 다 받아갖고 하나 같은 해가지고 트렁크에다 싣고 집에 와서 그걸 저 걸어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제가 맞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저걸 꺼내서 줄까. 얘한테는 그 옷이 최고의 좋은 옷이야. 아니 저기 그걸 나 준 거야. 이게 우프다가 이럴 때 쓰는 우프다? 저는 이 언니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죠? 강자인데 강하고 약자인데 약간. 네. 진짜 혼자서 이렇게 와서 부모 없이 아기 낳는 집엔요. 언니가 무조건 찾아가더라고요. 다 도와주시죠. 아직도 맞아. 챙겨주고 애기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고 진짜 한 번 이만감에 잠깐 나왔다 간 애인데도 병원에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언니 진짜 다르다. 생긴 거랑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네. 제가 이만감 하면서 서범이 형 우는 거를 몇 번 못 봤어요. 맞아. 서범이 형 진짜 왜냐면 슬퍼도 큰 형이라서 꾹 참거든요. 야 형님 오늘은 우시네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갚는 거는 저기 민영아 한 명도 힘들다. 몇가지 어떻게 오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유나 큰일 났네. 유나 씨 어떡하려고. 근데 지금 눈철이 다 떨어졌어. 어떡해. 이 첫 만남에 언니한테 고기 4인분이나 이렇게 사주고 집에 가서 뭐 옷 주고 왜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 생각하면 진짜 잊을 수가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양말 한 짝이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엔 저한테 그게 진짜 생명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네, 생명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이 발이 지금 다 얼어가지고요. 발톱이 다 지금 빠지고. 예,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 발이 이 발톱 조금이나마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양말 한 짝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언니를 만났는데 많은 건 줄 수가 없는 제가 형편이지만은 그 내 마음이 자꾸 언니한테 가는 거예요. 집에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못 입을 거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준 거지. 입으라고. 저는 이 언니 두 분을 보면서 느낀 게 하늘이 정해진 인연 같아요. 이름도 보면 순실, 정실이잖아요. 그 실이 안 끊어지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기억에 남는 노래는 없으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저한테 가슴에 느껴지는 노래가 최성수의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출연하신 출연자들도 다 가족들이 온 출연자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부러워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어머니가 같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내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슬픔과 마음이 아플 때 위로되는 게 순실 언니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지금 많이 덜어진 것 같아요. 외로워 헤매는 니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평양소년궁전 출신이면 거기가 굉장히 예술로 엄청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네, 저는 6살 때 축전에 나가서 그때 붕수에다 들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재능을 알아가지고 노래도 시키고 뭐 무용도 시키고 악기까지 시키고 그렇게 예술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인민학교 졸업하면서 선영궁전
서조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예술인에 대한 그런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한 중학교 4학년 때부터 평양에서는 그 예술인들을 발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벌써 중학교 4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예술인들 뽑으려고. 키는 158 이상에서부터. 저희는 뽑히질 못했어요. 키가 작아서. 맞아. 그래서 그나마 전국 노동자 축전을 참가하게 될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때 평양예술단에서 저희를 지도하고 거기서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예술에 대한 많은 것들을 그때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하게 됐어요? 공연 뭐 축전 같은 거 이런 걸? 아, 저는 그 축전을 참가 못하고 왜요?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가니까 짐을 다 이렇게 마대에다 싸놓고 추방된다고. 그래서 예술단에 가서 바이올린을 바치고 저는 다음 날에 부모 따라가니까 양강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 웬일이래 그게? 어느 날 하루 사이에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아니 우리 미니 씨 저 평양에 있었잖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 사라져서 추방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 친구가 2명이 추방이 됐는데 한 친구는 저랑 같은 요리학원 졸업하고 옆에 앉아서 공부했던 단짝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중앙당 지도원이었는데 아빠가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자애가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아이고. 근데 아빠가 책임진 부서다 보니까 연대적 책임을 지고 황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걔가 1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 농자원 다 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빠 막 굉장히 아파하시고 드라마 엄청 고생하신다고 막. 근데 그 후에는 그래도 전화라도 왔죠. 다른 친구는 장성택 사건에 말려갖고 하루아침에 탄강으로 내려가갖고 소식도 몰랐어요. 그냥 탄강에 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네, 저희 양강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요. 추방해서 왔다고. 거기는 또 추방해서 온 사람들이. 네, 오는데 그 평양에서 큰 죄를 짓고 왔으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그치. 같이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속칭 왕따를 당하는 거네요? 네, 왕따요. 양강도로 추방도 오는데 이제 양강도 사람들이 살다가 잘못을 하면 또 거기서 추방을 보내요. 더 안 좋은 삼수갑산 이런 데로. 맞아. 양강도에서 추방당하면? 네. 삼수갑산. 근데 또 평양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추방자 가족이라고 안 하고 소개민이라고. 맞아. 평양소개민. 평양소개민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소개민 뜻이 뭐예요? 추방자지. 추방은 좀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추방 갔을 때 그걸 추방자라고 그러고 평양 사람들은 쫓긴 높이 이루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무슨 잘못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추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했었는데 재혼을 한 아버지가 보니까 전쟁 시기 군대를 안 나갔대요. 안 나가고 자기가 초가집에 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별일이 없다가 그 아버지가 있는 보이부 지원하고 서로 신경이가 나면서 후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실로 추방이 됐더라고요. 그게 걸렸다고 그 일가족이 전체?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후다버지 때문에 저희가 온 가족이 추방돼가지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뭐 어디로 간 거예요 양강도에? 양강도 대홍단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감자밖에 없는데. 거기는 아침에 고랑을 매면 저녁까지 한 고랑을 가는 그렇게 길어요. 하고 비행기로 농사를 길이 다시 길어서. 근데 그런 데 갔는데 저 한때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낫으로 콩가을 하는데 눈에 찔리고 낫질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서서 울다가 할 수 없이 초급담에서 찾아갔어요. 나 맨날 바이올 지던 사람이 낫지니까 나도 못하겠디. 정말 농사 못하겠다고 막 하면서 울면서 내가 떼질까지 했댔어요. 근데 초급당 비서가 하는 말이 너네는 소개민이니까 3년 동안은 예술 이런 데도 못 가고 농사를 해야 된다. 3년 동안. 이제 그 재능을 뽐낼 나이가 됐는데 호미를 잡고 있으니. 축전까지 참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성껏 했는데 매일 아침 농장에 나가라. 딱 쪄인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랐어요.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무산강산에 나왔어요.
그 남편은 직장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출근을 안 하면 감옥에 가요. 맞아. 북한에는요, 자기가 집에서 놀아도 돈을 내고 놀아야 돼요. 일을 안 하면 깜방에 가요. 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 자꾸 놀고 그랬었거든요. 식구는 누구 있었어요 집에? 그때는 남편은 없고 제가 과장이 돼가지고 엄마도 모시고 제가 아들하고 딸 그렇게 해서 3명을 제가 먹고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직장을 아예 때려치우고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밀수도 좀 만만치 않은 거라고 얘기를 좀 들은데 그쵸? 그러게요. 고생 좀 하셨을 텐데. 밀수 어렵죠? 아, 어렵지요. 그게 목숨 걸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겨울에 주로 밀수를 하는데 제가 3월 20날에 마음 놓고 걸어갔어요. 얼음이 땅땅 있으니까. 근데 기슭에는 확 무너지더라고요. 도망간 기슭에. 이렇게 얼음 아래로 나는 지금 이런 덜에 막 찍히고 넘어가면서 나는 이젠 죽었구나 했어요. 위에는 얼음이니까 내가 나오질 못하고 얼음 아래로 굴러가는데 이런 벼락에 막 부딪히니까 몸이 찢기고 가면 한참 가는데 배낭이 뚝 걸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다 나니까 내가 더 못 내려가고 아유 기회다 싶어서 살살 보니까 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에서 그 아지를 짚고 살랑살랑해서 건너왔어요. 잠깐만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물속에선. 예, 숨도 못 쉬고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길도 이렇게 그 기회가 돼서 나와가지고 중국집으로 막 달아갔어요. 그때 10시 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들어갔으면 별일 없는데 중국집에 또 마당에 가니까 하터 놀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동네에서 꼬장이라고 하나? 그럴까 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창고 옆에 서 있는데 거의 1시까지 기다렸다가야 마을 사람들이 흩어지고 들어가니까 이미 나는 이거 옷이 다 젖었어. 얼었어요. 꽉 가다니 얼고 발 얼고 온몸이 다 얼었는데 이걸 다 가위로 자르다시피 해서 옷을 벗고 그때 갈아입고 이 두 발은 다 얼고 주인집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발이 얼었는데 이 발가락이 다 새빨개요. 10발가락이 다 새빨가고 부어서 팅팅 부어서 그날은 걷지도 못하고 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때 영하 날씨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또. 3월 20일이니까 3월 20일에 두만강이 얼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제가 3월 21일 날에 넘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기슭에는 얕은 데는 물이 녹아 있어요. 근데 맨발 먼저 벗어봤는데 맨발 아예 못 들어가게 막 비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브로커가 양말 신어라,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가가 괜찮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떠서 그다음에 얼음 위를 타고 그다음에 막 뒤따 뛰고 또 그쪽에 가니까 또 요만큼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에 쿵 또 빠졌어요. 빠져서 그다음에 들어갔죠. 얼음장들이 한창 녹아서 가니까 그 얼음 빨리 올라타야 된다는 거 아니면 그 얼음이 내 위를 올라오면 안 된대요. 그다음에 얼음하고 얼음 사이 찡길 수가 있다고 빨리 타라 해서 네 그냥 새까만 밤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우웅 하고 얼음이 내려온 소리가 나요. 그걸 올라탔어요.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면 저쪽 아래 얼음 타고 내려갔더라고요. 다행히 중국 쪽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몸이 다 젖었는데 걸어서 한 10리를 그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가는 내내 그때 밤이라서 그러니까 다 얼어요. 옷이 꽉꽉돼가지고 걸어대는데 걸어지지가 않아요. 우죽우죽. 맞아. 근데 저 언니가 오늘 대기실에서 스타킹을 신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다친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침, 뜸을 엄청 맞아갖고 맨 뜸자리예요. 그래서 스타킹에 비치니까 오늘 두꺼운 양말로 긴 양말을 신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뒤에 앞에 맨 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다리가 얼어갖고 예 병이 들은 거예요. 아 고정희 씨 이거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게 지금 다 표현 못 하시죠 이거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밤중이나 어떤 데는 피가 잘 안 통할 때는 이 다리가 이렇게 칼로 자른 게 아파요. 콱! 근데 병원에 가서 이거 진찰을 해보더니 이전에 두만강에서 얼은 핏줄들이 지금 다 약해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 다리 때문에 많이 앓고 있어요. 제가 한번 밀수하러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 홍매 텔레비라고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저 텔레비를 날 주겠냐고 약속을 했어요. 주겠냐고. 김 내가 강아지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진짜 청진에 가서 500원 주고 강아지 2마리를 사다가 그날 밤에 갖다 주고 텔레비를 가져다가 세상에. 팔았더니 7,000원이 됐어요. 이야, 12배, 12배. 와 진짜 이거 대박인데. 진짜 텅크밀스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면 내가 나가서 마당에서 지키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밥 먹으면 내가 밥 먹으면 딸이 맞아. 지키고 왜냐하면 다 집집이 굶어서 쌀알도 못 먹고 그저 풀떼기나 먹고 그저 이러고 있는데 이민반장이 들어왔다가 밥이라도 먹으면 무조건 잡혀가죠. 그럼 마당에서 누가 오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당을 지켜요. 이게 그래서- 진짜구나. 굴뚝에 연기 나면 맞아요. 동네 눈치 보인다며요. 네, 맞아요. 아니 북한에 총구 앞에서 돈을 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서로가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입에 가서 쏘는 거예요, 서로. 저희 집은 또 여자들끼리 다 살아서 강냉이 농사를 못 하거든요. 근데 가을에 장사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강내가 있다고 니네 집에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이렇게 강내가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 단련대 갔던 적도 있어요. 세상에. 이게 선영 씨 말이 돼요? 저희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고 누룽지를 강아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여병 접종을 이제 다니던 의사가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뭐? 강아지한테 누룽지를 줬다고. 그것도 이제 옥수수 누룽지가 아니라 흰쌀 그거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료를 먹이건 뭘 먹이건. 무슨 상관이야? 북한엔 이런 게 있어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맞지 않다. 어이가 없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거에 비해서 얘네가 너무 누리고 있다. 이 뒤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캐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인희 씨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평양에서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떻게 들었었냐면 정말로 죄송한데 그 평양에 있을 때 국경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서운 눈을 파거나 뭐 덩이라던가 그런 걸 가져다가 중국에 가서 쌀을 바꿔온다.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되게 헐값으로 사간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양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잘난 쌀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덩이랑 바꾸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쌀이 목숨이 달렸는데. 누가 신고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밀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옆집에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옆집 그 운별이 엄마라고 언니. 은별이 어머니. 은별이 엄마 잘못했어. 은별이 엄마 나빠. 엄마가 잘못했어. 운별이 엄마라고 있었는데 언니 날 좀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운별이 엄마하고 제가 밀수를 갔어요. 진짜 밀수 간다는 건 나만 조용히 가야 되는데 뭐 세계시장 구경하듯이 옆집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그 비밀이 폭로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감옥 생활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소문은 가장 가까운 이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 때문에 몇 번의 그 감옥을 가고 또 감옥을 가고 감옥에서 매도 너무 맞고 마지막에는 팔이 이거 다 비틀어져서 팔 삐디딕 할 때까지 비틀어 놓더라고 이 팔을. 정말. 그래서 이거 지금 비틀어진 채로 이거 붙은 거예요 감옥에서. 이 벌떡은 너무 맞고 여기 맞고 보름 있다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마당 앞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엄마 왜 이렇게 새파래 온몸이 시퍼라니까 집에 네 가서 아니 주먹으로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구두발 신으는데 구두발로 아무데나 때리고 그다음에 혁띠 부러서 가족대로 후랴 때리고 어승호 각자로 죽어라 하고 때리고 하고 제가 들어가 있던 감옥이 다 사면이 다 새로 됐어요. 새로 돼서 한 사람이 딱 누울 수 있는 그런 새대로 만드는 철집인데 거기 들어가서 자면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 들어가서 자고 높이는 얼마만큼 돼요? 일어섰을 높이는 제가 일어섰을 정도로 되는데
딱 거기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데서. 옆폭은 어느 정도예요? 손으로 하시면? 예, 손으로 하면 딱 저만 들어갈 요만한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이걸 사람을 거기다 넣는다고요? 거기서 저는 자고 아래로 그 막 하혈을 해서 피가 어떡해. 막 흐르면서 들어가 보니까 내 이 아래로 피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보고 안전한 동시에 나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지금 솔집에 내가 자는데 이불도 없는데 거기서 피가 지금 막 흘러가지고 나도 무서워서 이러다가 죽는가?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애들도 지금 먹을 거 없고 우리 엄마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죽지는 못하겠지. 그래서 집에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무슨 천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으로 피 닦고 또 누워 있고. 그럼 피를 닦아야 되잖아요. 몸에 네. 묻은 것도. 그럼 그것도 그냥 그 천으로 대충 그래서 깎아야 되는 제가 감옥살이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씻지 못하니까 나한테서 냄새 나는 거. 피 비린내, 이빨 안 닦았으니까 입냄새, 세수 못했지, 몸에서 그 자기한테서 나는 악취가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감옥살이 하면서. 맞아, 맞아. 순실이 형도 이거 공감하시죠? 예, 그쪽에서. 내가 딱 겪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목욕한 적 없고요. 10년 동안 이빨 닦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내 몸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도 이제 나도 몰라요. 네, 나도 몰라요. 머리 가렵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꿈에서 하루 못 씻고 외지에 나가서 못 씻고 자면 지금도 이가 보글보글한 그런 꿈을 꾸는데 아무런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몰라요. 못 느껴요. 정말 그건 근데 이게 지금 사람 알만하고 괴롭게 하고 또 그러고 마지막 나올 때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예, 애들이 마중 나왔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 이제는 밀수하지 말고 엄마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붙들고 정희야 이제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래서 엄마 나도 죽을래.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아편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아편을 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우리 네 식구 다 죽어. 그래서 애들까지 안 죽으면 애들은 고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근데 우리 딸이 엄마 나는 안 죽을래. 아편을 확 깼다가 나가더니 도망가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아, 잘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이제는 밀수도 하지 말고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을게. 풀이면 풀 아무거나 먹을게. 그래서 아들 데리고 산에 아침에 6시에 올라가는데 강나이 밭에 가는데 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풀이 없지? 이상하다. 왜 풀이 하나도 없지? 그랬는데 아이고 인철이만 늦었어요. 새벽 3시면 사람들이 새까매 연락 풀 뜯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에 갔어요. 나무 껍데기 또 뺏겨 먹으려고. 가니까 소나무도 하얗지 누름나무 하얗지 다 하얘요. 껍데기 다 뺏겨가서. 그게 고난의 행군 때입니까? 네네. 맞아. 그래서 마지막 결심한 게 이제는 뿌리 먹자. 근데 그때게 강내 뿌리, 벼 뿌리를 캐서 가려내서 먹는 강연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 뿌리를. 예. 그러니까 뿌리를 이게 먹으면 다음 농사가 또 망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강연이 나오면서 어떻게 강연을 내보냈냐면 김정일이가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건 뿌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영양물질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달리니까 우리는 뿌리라도 먹자 해서 뿌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수기계에다 다 분쇄해서 강연회 했어. 그걸 먹으면 어른은 그까짓 거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걸 먹고 변을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당에서 또 어떤 선전을 했냐면 여기다 양재물을 조금 섞으면 이게 그렇게 먹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재물을 넣어보니까 찹쌀죽 같아요. 쫀득쫀득하고 구수한 냄새 나요. 그래서 엄마고 언니고 오빠고 절대 안 먹었어요. 제일 불쌍한 꼬맹이 막내들부터 먹였어요. 이거를 먹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식도가 다 녹아가지고요 여기 목에다 구멍 다 뚫고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관을 꼽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변을 못 보는 아이들 엄마들이 엎어놓고 나무 꼬쟁이로 진짜 학문인을 파주면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우물가에 그냥 자는 듯이 누워있어요. 그렇게 추운 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땡땡 얼어가지고 그렇게 성이 둘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 매일 봤고 매일 진짜 소달구지가 한 번씩 시체 싣고 나가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언니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겪은 거고 정말 나무 껍질, 누름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우리도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게 민희 씨 평양에서는 그렇게까지 죽는 건 아니죠?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사람 치운 건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밖에 없고 저희 아빠가 밥 안 먹는다고 저보고 지방에 있으시면 어떻게 사는지를 아냐고 왜 밥 투정을 하냐고 믿기지를 않았었어요. 정말 믿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고정희 씨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다시 밀수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또 도망간 건넜어요. 할 수 없이. 장사하는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젠 다시 밀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먹을 거 없어 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배낭을 하나 쌀 주더라고요. 그래서 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 동네 차가 없는데 승용차가 쫙 오는 거예요. 나는 또 이 항상 이제는 이거 밀수하다 잡히던 거 때문에 또 날 잡으러 오지 않나? 혹시나 숨고 볼까? 그래서 옥수수밭에 숨었어요. 직 하고 우리 집 앞에 오더니 야 이 거정이 야 어젯밤에 또 도망간 건 너 같아 된다. 대박. 와. 그러니까 그 뒷집에서 또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됐다 야. 한 명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옛날에 무슨 뭐 이웃 감시하는 오후 감시에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밥 냄새 나니까 또 신고한 거예요. 네, 냄새 이밥 냄새 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옥수수밭에 숨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이부에서 붙들러 온 거예요. 한 개 분대를 밭 하나씩 다 맡겼어요. 그 산꼭대기도 봐야 되는데 맡기고. 아니, 무슨 내가 간첩 숨어 있는 잡아요. 밭에 지금 한 고랑 다녀요 지금. 철거덕. 이 분대 있어요? 없습니다. 저쪽에서 3분대 있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근데 나 드지는 애가 내가 앉았다면 3고랑 지나서 뒤지고 여기도 3고랑 지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했지.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 또 그 군데가. 그래서 그날 살아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전운 갖고 태어났나 보다. 그 밤새껏 기다렸어요. 그날이 8월 15일 날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잠시 잠들었는데 뚜둑해서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새까맣게 되고 하늘이 날 덮는구나. 중국 가자. 그래서 옥수수밭을 싹 뒤지는데 8월 16일 하니까 옥수수가 여물어 가지고 와삭와삭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콩밭으로 기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확대경이 확 떠는데 그 안 도는 순간마다 확 엎뛰고 핫뜨고 해서 겨우 동뚝까지 가가지고 다시 나는 물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굴다가 비디디 가게 되면 군대가 잡히겠으니까 네 발로 덜 흔들면 발 디디고 소리 안 또 나는 거. 이렇게 흔드는 보고 또 디디고 이렇게 가다 나니까 잠깐이면 가는 길을 한 2시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이 부릉부릉 밟아놓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는 물 낮은 곳으로 당도해가지고 전봉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와닥 뛰니까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도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기사님 거기서 내가 야이 벼락이나 터지라 야이 막 이러면 욕을 하면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악이 나가지고. 진짜 총을 쐈어요? 예, 총소리가 한 서너 막 소리가 났어요. 전벙전벙 하니까 헛동대고 헛방으로 이렇게 쏘는 소리가 나는데 아, 영화다 영화. 그래서 중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도 퍼치한 거예요. 중국 치보가 집집이 여기 고성에 왔냐고 뒤지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와서. 그냥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원래 그 도로에는 지금 내가 나가지를 못한대요. 버스고 뭐 이거 없단 말이에요. 다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버스도 못하지 대중교통은 못하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밤 12시에 구마을을 빠져나와서 연길로 곱작 나왔어요. 연길까지. 그 거래하는 삼촌이랑? 네. 나 장사하던 그 네. 집주인이 도와줘서 연길 빠져나오고 그 다음 날로 또 왕천까지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완전하게 와가지고 그 후에 이제 10월 달쯤 되니까 이제는 제가 자리를 잡았지.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들 생각은 했죠. 아이들 데려오픈 마음이야 제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생각대로 어떻게 하늘이 닿았는지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거기 고춧가루 가지러 간대요. 10월 달이니까. 그래서 북한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좀 찾아올 수 없을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편지 써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오토바이 태하던 집 그 삼촌한테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숨어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찾아다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진짜 3일 만에 애들이 내가 왕천까지 왔더라고요. 애 둘 다? 예, 브로커비 하나도 안 밀고 제가 일하러 갔다 낮에 오니까 우리 애가 자전거 막 이래서 어머머머머 어떡해. 인철아 너 어떻게 여기 하니까 나 있지 일거리 삼촌이 인철아 내일 밤 자고 모레 여기 오라 엄마한테 가자 엄마 연락 와서 일들래요. 그래서 애들이 집안에 있는 비닐을 긁 때는 유리가 없어요. 북한에는 맞아요, 맞아요. 다 비닐이에요. 비닐로 유리 대신 한단 말이에요. 비닐을 다 뜯었대요. 그래서 내가 악보책 가져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 책에다가 자기네가 두만강 건너면 갈아입을 옷 싸고 똑똑하다. 신발도 갈아 신겠다고 싸고 비닐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줘줬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몇 살 때예요, 애기들? 그때 9살 때죠. 아이고. 딸이 13살이고. 아니, 아이고, 웬일이야. 애들이 진짜 똑똑하다. 저는 항상 밀수하거나 이 장사할 땐 애들을 데리고 다녀요. 내가 죽어도 애들이 내가 밀수하던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두만강에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을 잘 알아요. 두만강 어떻게 건너가면 아이고, 알고. 저 9살, 누구네 10살 집에 짜리가. 가서 자고 왕천까지 무슨 버스 타는 거 애들이 다 알아댔단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짜리 둘이 손 붙잡고 온 거예요. 애들 몇 달 만에 본 거예요, 그게? 석 달 만이죠. 야 완전. 안 굶어 죽어. 나는 진짜 안 굶어 죽은 게 너무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통통한 거예요, 애들이. 너 어떻게 먹어? 엄마, 한 줄에 한 번씩 일본이 삼촌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술까지 먹고. 애들이니까 또 단속을 안 하더래요, 애들이 없어져도. 그 애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얻어먹고 다닌 거야? 중국 왔다 갔다 갔어. 밀수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공짜로 먹고 중국에서 한 열흘 놀다가 건너가고 그랬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네 안 굶으면 하나도 안 굶고 배 터지게 먹고 엄마 없을 땐 동네 아이들 보고 야 너네 강냉이 훔쳐가지고 오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재울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또 강냉이 한 사람이 5개씩 차가지고 오면 아, 뭐 꽃제비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꽃집 애들이 또 우리 집에서 자곤 했나 봐요. 기분이 있으니까. 같이 도둑질을 너무 해가지고. 애들 진짜 너무 똑똑하다. 저는 아이고, 나 이거를 진짜. 선생님이 탈북하시면 챙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들이 예. 두만강을 건너면서 놀라운 게 두만강 9살짜리 건너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 이걸 비닐에 안 젖게 하기 위해서 그래. 비닐에 쌌는데 오메이. 정말로 너무 그 물기 하나도 없고 물에 젖은 적이 없어 보이고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이걸 챙길 생각을 했을까요, 악보를? 저거를 내가 애끼는 거 하니까 그렇지. 저걸로 하고 자기네 옷만 애들이 엄마가 아끼는 간단하니까. 물건이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소중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매일 저걸 들여다보고 학원 했으니까 유나 씨 어때요? 저 얘기 들으니까 지금.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어도 탈북할 땐 그냥 자기 몸만 살아야 되니까 그치, 몸만 애들은.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나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학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아기 때 사진 톡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 아이 때 사진 없나? 이뻤을 것 같다 해서 북한 사람인 거 이렇게 좀 숨기고 있었는데 내 사진첩은 시골 할머니네 집에 있었는데 화재로 이렇게 돼서 사진첩 다 탔어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그럼. 그 아끼는 물건 전 제 사진 못 갖고 온 게 너무 안 이렇게 한이 그래. 돼가지고 나중에 그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부탁하고 싶었단 네. 말입니다. 사진 좀 갖다 달라고. 없으니까. 네. 그래도 요즘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시면서 사시죠? 네네 뭐 예술단에서 공연도 하고 어머. 한국에 제가 올 때게 4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음악을 하다가 제가 20대에 추방을 됐으니까 그게 항상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음악대학을 제가 다녔어요. 와, 음대 가시구나. 꿈을 이루셨네.